안녕하세요, 풍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와, 네, 드디어 설 연휴가 시작되고 있죠. 네, 오늘부터 이제 연휴입니다. 좀 일찍, 어제나 그저께 먼저 이렇게 이제 휴일을, 자기만의 휴일을 좀 만들어 가지고 먼저 고향을 방문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여튼간에 오늘부터는 진정한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이 설이죠. 일요일이 설이면 조금 그렇긴 한데, 딱 평일 중에 설이 있으면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한 수요일 이러면 제일 좋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앞뒤로 다 이제 연휴가 되니까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좋죠. 수요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 직장 다니는 분들 하루 정도 만약에 쓸 수 있으면, 만약에 수요일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휴가를 낸 다음에 나중에 설이 끝나, 설 연휴 끝나면은 금요일만 출근했다가 다시 휴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지금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하 10도고요 지금. 한기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춥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또 그렇게 심하게 불진 않거든요. 잔잔합니다 오늘. 그래서 걷기에 나쁜 날씨가 아니에요. 나쁜 날씨 아니고, 낮 최고 기온 한 2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영상 2도. 일교차 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가 보통, 초미세먼지 좋은, 그래서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보통 수준, 하나 좋은 수준. 꽤 괜찮은 공기질이고요 오늘. 바람도 별로 안 불기 때문에 이렇게 걷기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흥얼거리고 있는 노래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통 멜로디에 빠져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 몇 년도 더 전이에요.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라는 노래,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와, 이런 노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감성이 약간 옛날 감성이에요. 옛날 감성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약간 말하자면 그 당시 막 레트로 열풍이 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옛날 감성이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뭔가 어렸을 때 듣던 노래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냥 옛날 것 같지만은 않은, 이게 옛날 노래인가?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옛날 노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또 한편으로는 세련된 느낌? 옛날 감성이라고 해서
그냥 막 다 옛날 스타일이다 이게 아니고, 옛날 감성 플러스 지금의 감성이 함께 묻어나는 느낌? 약간 이런 걸 받았다는 거죠, 느낌적으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거 볼품 없지만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멜로디가 참 감미로워요. 이게 멜로디가 진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와, 이런 멜로디를 어떻게 이 곡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노래를 여러 번 듣게 됐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와, 이 가사도 음미를 해보니 가사도 거의 뭐 레전드급인 거예요. 와, 이런 가사였구나. 보통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가요의 가사를 잘 안 들어요. 그냥 멜로디 위주로 듣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힙합, 랩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멜로디가 별로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곡에 멜로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곡들, 리듬 위주의 곡들이 좀 있었죠. 옛날에 90년대에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가요계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이 나한테는 좀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곤 했습니다, 그때 어렸던 시절에. 그러나 항상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도록 또 가수들이 나오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가수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팀이 잔나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컬이 이제 최정훈이라는 가수죠. 노래 상당히 잘하는 가수고, 그리고 가사를 주로 본인이 쓴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것도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3년? 네, 한 3, 4년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멜로디만 딱 들었을 때 좋구나. 역시 이런 멜로디, 약간 복고풍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옛날에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옛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지 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멜로디 위주의 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가사를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팝송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거꾸로 팝송은 가사를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 영어니까. 우리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영어는 조금 듣는 편이죠. 가사의 의미를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한국어로 된 가사는 그냥 생략하거든요. 그게 좀 일반적인 경우야. 옛날에 저는 80년대부터도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기억되는 건 있는데, 그 가사를 두고 특별히 이거 좋은 가사다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거든요. 그 전에 참 아이유의 반편지라는 또 곡이 있죠. 제가 아이유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로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곡이 바로 반편지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멜로디가 좋아서, 진짜 발라드 곡이잖아요. 네. 약간 느린 템포에, 네. 아이유 특유의 그 아주 그 노래에 실린 감정이, 네. 잔잔하게 이렇게 전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멜로디만 봐도 참 좋은 곡이긴 한데,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가사에 영향을 좀 받기도 합니다. 가사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반딧불을 보낸대요. 창 가까이에 당신한테 그날의 반딧불을 보내는데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낼지는 거기에서 명시하진 않았지만 보내는데, 창을 넘어서 직접 그 사람의 손에 이렇게 얹어주는 게 아니고 창 가까이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는 대상은 반딧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시적 표현이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네, 그런 대상을 이렇게 말없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그 노래 가사에 심어놨습니다. 이 밤에 그날의 반딧불을, 네, 창 가까이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가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또 유명한 시인이 나태주 시인이잖아요. 나태주 시인의 그런 시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네, 노래 가사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시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까이서 봐야 예쁘다. 네. 뭐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앞고는 마지막 행이죠. 너도 그렇다. 이렇게 이어지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시인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우리 주변의, 네,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약간 이런 부분들. 자, 잠시만 길을 좀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설이라서 그런지 여기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요. 자, 한번 길을 바꿔서, 예, 감사합니다. 한번 길을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고,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렇게 건설 현장에, 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말고는 별로 제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날이 조금 밝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어떤 그런 생각하는 그 우리 이제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진짜 단어로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시라는 건데, 가까이 보아야 예쁘고, 예, 멀리서 봐야, 아니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너도 그렇다, 이런 표현들, 그게 시인데, 예,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로 아이유의 이제 반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거기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읽기 싫은 마음이야, 당신도 쓰고 가셔요. 가세요가 아니고 가셔요라는 표현을 쓰고, 약간 여성적인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하면서 뭔가 시적인 의미를 주죠. 평소에 남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셔요 이러진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는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런 말에 가깝긴 한데, 그러니까 남녀가 쓰는 표현이 그렇게 굳이 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셔요 뭐 이런 표현은 좀 쓰잖아요. 안 쓰는 데도 있겠지만 좀 쓰는 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표현들 일본어에 특히 좀 많죠. 사실 남성 여성 있으면 자신을 지칭할 때랑 지칭할 때의 의미, 자신을 지칭하는 그 의미가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어 배울 때 와타시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와타시라고 하잖아요. 여성들은 와를 아로 좀 바꿔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예쁘게 표현한다고 할까요, 아따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아예 단어를 좀 바꿔서 쓰잖아요. 막 복구라는 표현을 써요. 복구.
복구가 소레오 스르 뭐 이런 거. 아타시가 소레오 스르 까라 복구 까라 고레오 다베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표현을 이제 시적으로 쓸 때는 조금 뭔가 이제 더 정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의 어떤 다양함이라고나 할까요? 그 다양함을 일상에서는 잘 쓰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입니다. 일본어에서는 이제 좀 나오는 표현들이죠. 근데 시에 담음으로써 또는 그런 노래 가사에 담음으로써 뭔가 다채로운, 그러면서도 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뭔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충격 같은 것도 있어요. 그 가사에서 오는 뭐야, 갑자기 남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표현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약간 어떤 의미에서 이질감 같은 게 들기도 하는데, 그 가사를 의미를 해보면 확실히 그 곡에 어울리는 가사이긴 하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난 읽기 쉬운 사람이라서 당신도 쓱 훑고 가라고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노래 제목이 주저하는 연인들, 그러니까 시작을 꺼리는 연인들. 그래도 나는 시작하겠다,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온전히 이제 당신한테 맡기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그게 당신이지만 당신도 좋을 대로 해라. 다만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싫으면 언제든지 훑고 가라, 약간 이런 마인드. 근데 이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앞보는 그거죠. 약간 후렴 부분 뒤쪽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여기서 표현이 진짜 앞보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약간 나태주 시인급이에요. 어떤 가사가 이어지냐면,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억할 그런 밤이 있는 거죠. 그 밤은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싶은 그 순간, 그 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적 표현 나오는 겁니다. 책갈피.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을 중간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책갈피를 꽂죠. 그때 꽂는 책갈피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책갈피도 있겠지만